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 진짜 쇼킹한 뉴스들이 진짜 범람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나라가 난리 날 만한 뉴스거리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인물도 언론이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과 조국의 가족들을 보다 훨씬 더 이제 위중한 상황에 이제 한동훈과 이 자녀 그 식구들의 지금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이 다루질 않아. 똑같이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작은 것들은 100배로 부풀리고 큰 것들은 다 덮어줘. 범털들은 썩 다 덮어줘. 권성동의 부정청탁이나 이런 거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언론이 무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숨겨줘. 욕먹을까봐. 언론이 이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부풀리느냐 줄이느냐 덮느냐 양비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이 가진 힘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도 그렇고 언론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언론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은.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과연 지금 이 언론이 만든 이 윤석열, 지금 이 언론이 열심히 갖고 가고 있는 이 한동훈이나 김건희의 이 일상사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 끝 어디로 갈까. 이 끝은 어디일까. 진짜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결과는 아마 비극일 거예요. 네, 어저께 그저께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건희사랑의 팬클럽 회장 이 사람이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도와달라고 해서 나 지금 너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사진 보내주고 해서 지가 이 정권교체에 희망을 품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건희사랑 팬카페를 한 거예요. 왜?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김건희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김건희를 열심히 폼업하고 띄워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김건희를 띄우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이 사람 스스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김건희가 스스로 사진 받아가지고 자기가 김건희 홍보를 해준 거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김건희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갖다가 완전히 윤색해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자 이거를 딱 뉴스를 본 순간 한 가지 기시감이 딱 드는 거예요. 한동훈이 검언유착으로 완전히 바닥에 처해 있을 때, 완전히 한동훈이 코너로 몰렸을 때, 여러분 한동훈 팬카페가 생긴 거 혹시 아세요? 뭐 후니훗 위드인가? 한동훈 팬카페 생기고 이거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요. 국민검사, 정의로운 검사에서 한동훈이 완전히 부패에 쩌든 윤석열의 똘마니가 아니라 한동훈이 마치 무슨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이 팬카페에서 해주고 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팬카페를 튀우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이상한 게 뭐였냐면 한동훈의 사적인 사진, 막 고양이랑 찍고 있는 사진, 한동훈이 후드티 입고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사진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이 사진을 제공했다라는 거거든. 자기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이미지가 엉망이 됐을 때 지가 팬카페를 시켜갖고 사진을 제공해갖고 이걸 언론에 띄우는 거야. 자기가 카페 만들고 자기가 사진 띄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가 발전을 한다는 거야. 보면은 한동훈 딸도 보면은 지들끼리 단체 만들고 지들끼리 뭐 해가지고 상 주고 지들끼리 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이미지마저도 계속 이런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 짓을 김건희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야.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이것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게 뭐냐. 지금 이종배, 이 법세련 사준모.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준모, 법세련, 공정사회를 오면 똑같은 사람이 만든, 한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고요, 이종배. 사람들이 이게 다른 조직인 걸 모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조국 장관을 고발하면서 이제 프로 고발라가 되죠. 되는 대로 다 고발하는 거야. 근데 고발하는 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검찰이 원하는 걸 고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발을 지금 수년간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내용들이 보면 웃긴 게 뭐냐면은 검찰이 원하는 죄목에 딱 맞춰서 고발을 해줘요. 바로 그 다음날. 국힘당이 띄우면 그 다음날 바로 고발장을 들고 언론들이 바로 홍보를 해줘요. 보수단체 어쩌고 하면서 시민단체로. 근데 보면 얘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검찰이 원하는 내용이거든. 고발사주도 이 법세련이 고발한 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나서가지고 지들끼리 고발사주를 한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의 커넥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정말 파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민주당이 이 이종배를 가만두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진짜 문재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에 관련된 비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범죄자들 매수해가지고 한국까지 진짜 민주당 의원이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갔어요. 황명숙 총리의 그 상황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 윤석열의 저 만에 한동훈의 저런 그 검언 유착을 민주당이 손 놓고 있었다라는 거. 그냥 방관한 거예요. 도둑이 지나가면 도둑이 지나가냐? 방관하는 거야. 무슨 깜찍이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정말 민주당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대자면 끝도 없죠. 포탈 가만 놔둔 거. 나경원이 맨날 구글 찾아다니고 네이버 찾아다닐 때 민주당 아무 짓도 안 했다라는 거.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종배 가만 놔둔 거. 이종배는 너무나 명백하게 프로고발러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을 수시로 고발을 했어요. 민주인사들은 다 고발했어. 청와대 인사들 다 고발했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다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검찰이 다 사건을 배당하고 그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방관했거든. 그 방관한 결과가 뭐냐. 결국 악을 방관하고 깡패들을 방관한 결과가 뭐냐.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고 내가 진짜 이종배가 서울시 의원 비례 4번을 받았어요. 국힘당에서. 비례 4번이면 당선 안정권이에요. 이종배 같은 이런 소위 일베짓을 해오면서 이 검찰과 국힘당과 결탁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를 더럽혀왔던, 선택된 고발을 하고 선택된 기소를 하는 검찰과 함께 만나서 이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4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 지하 경제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주류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이종배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냥 차라리 어둠에 그냥 똥파리 같은 역할을 하면 돼요. 옛날에 용파리 같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박근혜 뒤처리했던 애들이 막 비례 1번, 2번 바꾸고 했잖아요. 오촌산의 사건.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야. 지금 윤석열과 함께, 윤석열 검찰과 함께 뛰었던 애들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소위 말해서 똥파리, 용파리 짓을 하는 인간들이 지금 시의원, 구의원 다 지금 공천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인원고 사태에 그 21살 먹은 최인호라는 애, 온 일베짓 다 했던 애, 걔가 지금 관악구 시의원에 지금 당선권 안에 있거든요. 어둠에 있고 지하에 있어야 되는 지하 생활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로 올라오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지배층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계속 지들의 자리를 따먹으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 기자들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물들이. 지금 윤석열의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일베 혹은 이 지하 생활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털을 닦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세상이 그들의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저는 사실 진짜 아무리 민주당이 정권을 끝내고 싶었고 이 패미 때문에 질려버렸고 이 패미가 사실 낯지고 독재고 이 패미를 끝내야만 우리한테 행복한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을 찍은 20, 30대의 소실 청년들, 사실 여자들도 많아요. 여자들도 20, 30대의 40% 이상이 윤석열 찍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민주당이 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민주당의 이 패미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있고 지옥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상검증하는 세상이 됐고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의 취급을 당하고 내가 저 정권을 끝내고 싶다라는 그 울분으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조차도 진짜 한 번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어떤 분노와 기분으로 찍은 이 대통령이 이 한 사회를 어떻게 퇴보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쪼그라뜨릴 수 있는가. 나는 혹시 지옥문을 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윤석열의 문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이를 선택했던 20, 30대의 이 청년, 이 남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결국 이들의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됐을 때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서서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혹은 민주당의 정책을 내가 오해할 수도 있었구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쓰고 방향을 정말 반패미에서 온화한 정책으로 바꾸고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선택들이 방향들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지하세용화자들과 인셀이라고 하죠. 이 일베들, 이 사람들의 주류의 등장, 강용석 같은 인간이 주류로 등장하고 경기지사가 되고 이종배 같은 게 서울시 의원으로 나오고 최인호 같은 일베 청년이 시의원으로 나오는 이 상황, 앞으로 벌어질 이 비극은 막을 길이 없다. 결국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빨리 이 박지원 같은 애는 빨리 잘라라.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170명도 이 박지원 같은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얜 지금 이제 완전 나치짓을 하고 있구나. 패미 나치짓을. 이걸 보면서 20, 30대가 치를 떨면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박지원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애가 직장에 있다면 정말 전체적인 왕따 있죠. 아무도 다 싫어하는 사람. 정말 딱 박지원 같은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본 사람. 저런 애가 부하 직원이라든가 무슨 격리 직원으로 하나 있을 때 직장 분위기 어떻게 되고 내 직장 생활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딱 박지원 보면은 와 극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런 사람을 비대위 위로 앉혀놓고서 20, 30대의 마음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전 민주당의 이 지도부들의 정말 이 머리는 총 맞은 것 같아. 저는 박지원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냥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 정치하지 말고 기술 배워라, 더 늦기 전에.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